네, 최근에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그 실거래가를 신고한 다음에 취소를 함으로써 매매가를 띄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특히 서울과 세종에 신고가를 찍고, 신고가라는 건 이전 금액들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를 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취소한 비율이 높더라. 그건 금액을 띄우기 위해서 어떤 자전거래 허위로 계약을 하고 그걸 깬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신문에 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거래 취소 44%가 신고가, 호가 띄우기. 네,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뉴스네요. 신고가로 거래했다가 한 달 뒤 계약을 취소해 아파트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서울에서 최근 2달간 매매가 취소된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신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를 금액이 얼마다 신고를 했는데 그게 지난 금액보다는 더 높았다. 그게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더 이전 거래보다 높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요. 그러면서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게 파는 사람이 지금 사려는 사람이 많네. 내가 조금 더 높이 불러서 팔고 싶다. 더 비싸게 팔고 싶다. 내놨는데 그게 거래가 되고 하는 거. 이건 우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도 보면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사잖아요. 우리 안표 거래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더 비싸게 주고라도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자꾸 살려는 사람 많고 파는 사람 적으니까. 그런 데가 밀집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싶은 지역, 그런 곳들이죠. 그게 이제 서울이고 또 주요 수도권이고 세종이고 이제 그런 곳들입니다.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금액을 좀 높여 불려도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자꾸 거래할 때마다 조금 올라가고 그러다가 뭐 중간에 층이 낮은 게 나오거나 방향이 안 좋은 게 나오거나 그러면 또 조금 내려갔다가 비교적 같은 평형으로 비교했을 때 좀 내려가거나 전세나 월세가 껴있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거 있다가 또 입주할 수 있고 층이 좋은 거 나오면 또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좋은 동네는 다 그렇죠. 그런데 별로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고 큰 메리트가 없는 동네들은 어떤가요? 진짜 딱 좋은 층 하나가 높이 금액을 찍고 나면 나머지들이 그 금액을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다른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신고가가 나오기가 힘들죠. 계속 고가보다는 조금 아래에서 나오니까 매매 거래 자체가 신고가 없이 그냥 일반 거래예요. 그러다가 한두 개씩 어떤 이유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뭐 어떤 사정이 생겼다. 내지는 팔고 싶은 마음이 바뀌었다. 뭐 잔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깨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별로 한 좋은 세대가 고가를 찍어놓고 신고가 없이 계속 가는 데서 매매가 깨졌을 때 그 깨진 계약이 신고가일 이 계약일 확률이 낮잖아요. 신고가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거래를 했으니까. 그런데 서울이나 세종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신고가 이렇게 해서 높은 금액 이렇게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깨지면 걔가 신고가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꼭 서울이나 세종은 이게 일부러 고가를 찍어 놓고 한 절반 정도는 계약을 깨더라. 이렇게 좀 이상한 해석이 나와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뉴스에 나온 요 상황을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아파트가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이게 실제로 이제 아주 그 지방 소도시인 경우에 갭 투자를 들어간 그 멤버들이 이런 식의 거래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전체적인 금액을 좀 올리려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시세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에이 저 집이 뭐 원래 한 1억 5천 하던 집인데 저걸 누가 2억에 사? 막 그랬는데 누가 2억에 샀대. 그래서 누가 잘 모르고 샀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2억 1천에 샀대. 2억 2천에 샀대. 그게 지금 계속 들려요. 그런 것들은 금액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차이로.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비싸네? 그러면 내가 빨리 사야 되겠네?' 그래서 인제 마지막에 처음에 인제 뭐 1억 5천 정도 하던 걸 뭐 2억, 2억 천, 2억 2천 하다가 이제 갭 투자자들이나 그 자들이 들어갔다가 한 2억 3천에 본인들 거 인제 그 실거주하실 분들한테 쫙 털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죠. 그러고 나선 그분들 빠지고 나면 다시 거래가 그 높은 금액으로는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근데 그게 과연 서울이나 세종시처럼 막 10억, 15억 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그런 장난이 통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강 크게 돈을 넣었다 뺐다 뭐 내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 뭐 전혀 없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 나중에 데이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한 전국 아파트 매매에 총 12만 9,804건 중 2.5%가 거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전체로 봐도 한 2.5% 정도는 거래가 취소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네는 신고가가 거의 없는 매물들만 있는 데서 2.5%의 취소는 그 안에 신고가인 이 매물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해도 뭐 한 건 정도 이렇게 적게 들어갔겠지만 세종처럼 전부 다 신고가인 경우에는 2.5%를 빼면 신고가를 보였던 그 세대가 깨졌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그냥 단순히 수치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디스코에서 조사한 결과 특히 지난 한 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과 세종에서 신고가로 거래됐다 취소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 취소된 거래는 138건으로 이 중 61건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다. 전체 44.2%에 달한다. 세종에서 취소된 거래 20건 중 10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취소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네요. 그중에 10건이 신고가였다. 한 50%는 그러니까 원래 그 거래 자체의 한 절반 가까이는 거의 신고가니까 뭐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일례로 세종시 세롬동 새뜸마을 11단지 전용 98 지난달 15일 신고가 14억 1천만 원에 14층이 매매 계약서를 썼으나 4월 만에 등록이 취소됐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도 이거 제가 쓴 계약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금액을 띄우고자 할 만큼의 어떤 역할이 되는 그런 거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죠. 이거 거래가 취소된 거를 알 수 있나? 어디서 알 수 있지?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실거래 자료를 뽑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 봤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고운동부터 해서 쭉 세종 행복도시뿐만이 아니라 세종 주변 세종시 전체의 거래가 다 나와요. 기간을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줘서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12월 1월이라 그래서 제가 12월 1월에 실거래 신고되어 있는 그 내역으로 뽑았고요. 그중에서 지금 행복도시 외곽에 있는 건 일단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제 요런 것들도 지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20건까지도 거래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행복도시 내의 아파트 거래 지금 제가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제 대략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한 767건 정도 거래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취소된 것들은 옆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계약일 있고 금액 있고 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중에 해제 사유 발생일 해서 이제 취소된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해제가 발생한 요 날짜가 뜹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건이 이렇게 해제됐는지 과연 매매 가격을 띄우려고 한 건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하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복도시 내에서는 한 13건 정도가 취소된 것 같아요. 전체가 뭐 700 몇 건 중에 13건이니까 상당히 취소율이 적죠. 몇 퍼센트 되지 않은 그런 거래 취소율이기는 합니다.
그거를 막 매매 가격을 과연 교란시킬 정도의 취소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약을 진행하다가 취소된 건이 몇 건 있긴 했어요. 근데 실거래 신고까지 가지 않고 취소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경우에 저희가 취소가 됐냐면 일단 팔려고 내놨는데 지금 주변이 암만 생각해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지금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집에 정든 것도 또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취소를 해요. 그냥 배액배상 하겠다. 그러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매도자가 깨는 경우고요. 매수자가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들어서 막 급하게 잡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의 일부를 보내놨는데 아무래도 잔금 마련이 힘들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본인이 잔금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래서 계약을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매도자가 내가 나중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깬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매수자가 또 마음 편해서 깨는 바람에 이렇게 상황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는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가온마을 3단지 5구 타입이고요. 1월 13일에 거래했던 6억 2,800 그 거래가 2월 4일 날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다 돼가서 취소를 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6억 2,800이라는 금액이 가온마을 3단지에서 24평형 5구 타입의 금액을 끌어올릴 정도의 어떤 거래였을까? 한번 볼게요. 네, 여기 가온마을 3단지 한신 더휴 아파트의 24평형. 네, 지금 요 거래가 지금 깨진 거래 같습니다. 그쵸? 기존에 5억 8,500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6억 2,800에 12층, 8층보다는 층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동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4,300 정도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금액이 또 유난히 높은가 이렇게 보면 지금 8월 2일 정도에 4억 7천 하던 게 5억 5천 가고 5억 6천 가고 5억 8천까지 가던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높이 이제 올라가던 그런 정도의 거래로 보이는데요. 여기 좀 같은 라인에 여기가 한신 더휴 아파트면 같은 라인에 세종 힐스테이트 이제 힐스테이트 세종 2차 여기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24평형을 보면 거래가 지금 6억 2,800 정도에 됐어요. 이미 작년 말에.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한 정도의 금액은 받을 수 있겠다 하고 거래가 된 것 같아서 굳이 막 금액을 띄울 정도는 뭐 그 당시에는 신고가였기는 합니다만 금액을 띄울 여력이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확 끌어당길 정도의 금액이었나 하는 거 약간 그 정도의 금액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다른 물건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깨진 거래가 하나 있네요. 반도 유보라 11단지고요. 84 타입이 1월 24일에 8억 500에 계약이 됐다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도 유보라 아파트 34평형 여기 보면 8억 500에 했던 이제 요 계약이 깨어진 계약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층이 5층이다 보니까 다른 층보다 좀 낮기는 합니다. 이전에 거래된 금액들 보면 8억 5천, 8억 2천, 6층도 8억 3,500에는 계약됐었고 8억 3천, 5천 뭐 이제 이런 가운데 8억 500이면 5층이라 좀 적당한 금액에 잘 거래한 거죠. 이렇게 금액을 끌어올릴 다른 금액들보다 낮게 계약하면서 금액을 끌어올릴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그 계약이 깨졌고 그 이후로는 다시 20층은 8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 이것도 그런 식의 거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대 힐스테이트 도련마을 15단지 아파트 84 타입 있는 아파트죠. 거의 1월 15일에 9억 5천 거래가 됐었는데 깨졌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뭐 여기는 여기서도 바로 보이네요. 그 바로 직전에 거래된 것들이 다 이미 12월 12일에 9억 3,500 거래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9억 4천, 9억 6천 거래 있었고 9억 5천 계약 깨졌지만 그 이후로는 또 9억 6천 계약 있고 층이 낮은 이제 2층, 4층은 또 8억 3천, 5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현명하지 않습니까? 네, 층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건의 어떤 매력도가 빠지는 그런 세대는 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훨씬 더 층이 좋고 매력이 있는 데들은 또 더 높은 금액을 주고도 거래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지, 여기서 누가 막 하나를 갑자기 훅 높게 거래했다고 그것 따라서 아 나도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데, 그렇게 누가 옆집이 딱 하나 거래가 높이 됐다고 후루룩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네, 문제가 됐던 여기 새뜸마을 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 98 타입이고요. 1월 15일에 거래됐고 1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1월 18일에 3일 후에 거래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걸 금액을 끌어올리자고 한 거래인가 봤더니 뭐 이미 12월 12일에 98 타입이 14억 찍힌 게 있습니다. 14억 1천만 원 끌어올리자고 이렇게 깨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은 날 14억 3천 찍힌 12층 세대도 있네요. 네, 그렇게 지금 보이는 금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깼다고 보기는 애매하죠. 얘가 신고가, 그 이전에 14억이었기 때문에 14억 천이 신고가를 찍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날 14억 3천도 찍혔어요. 그러면 뭐 얘가 사실은 신고가였죠. 그 다음에 새뜸마을 1단지, 네, 120 타입 큰 평수네요. 12월 18일에 11억 9천 찍혔다가 계약이 12월 29일에 취소되었습니다. 네, 12월 29일에 거래 취소를 하셨네요. 요것도 금액 한번 볼까요? 새뜸마을 1단지 궁금하네요. 네, 새뜸마을 1단지 146 타입 44평형인데요. 보시면 요게 이제 깨진 계약 같아요. 12월에 6층인데 11억 9천이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 전에 9월에 거래가 9층인데 11억 8,800에 됐어요. 200만 원을, 네, 200만 원을 더 올려서 쓴 것이 이제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깨진 데는 다 어떤 아마 피치못할 사정들, 그 깨지면서 서로들 얼마나 또 상처를 주고받고 했을지, 그 중간에서 그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중개사님들이 고군분투했을지, 저도 가끔 계약이 깨지고 오는 날 거의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힘들어요. 그것들을 어떻게든 계약이 되도록 하려고 그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해가면서 이렇게 좋게 풀어가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결국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깨지고 나면 사실은 저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뭐 중개보수도 제대로 못 받는 게 더 많죠. 그래도 또 중개보수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뜸마을 5단지 59 타입 1월 2일에 계약했다가 7억에 계약했다가 1월 13일에 깨졌네요. 8층 세대입니다. 8층이 7억. 어땠길래 깨졌는지 한번 봅시다. 네, 요 계약 같아요. 그 이제 이전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계속 뭐 그러니까 신고가가 되는 거죠. 이전 6억 2천 있었다. 6억 4,500 얘도 신고가. 6억 6,800 얘도 신고가. 그다음에 6억 7천 얘도 신고가. 그다음 7억 얘도 신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신고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가운데 요 계약이, 그러니까 6억 한 7천에서 6억 8천, 9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7억 돼버렸다. 과연 그렇게 해서 깨졌는지 요거 살짝 뭐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 나 보이진 않는데요. 그 이후로 얘가 깨지고도 6억 8천, 6억 5천 요런 거래들이 있었네요. 이제 이렇게 지금 낮아질 때도 뭐 우리가 실제로 같은 건데 드디어 이제 금액이 빠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 그럼 전세나 월세가 혹시 껴있나 뭐 이렇게 좀 생각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다음은요 새샘마을 1단지입니다. 새샘마을은 소담동이거든요. 새샘마을 1단지에 12월 4일날 거래된 9억 5천 거래가 12월 10날 한 6일 후에 취소가 됐네요. 여기도 보면 9억 5천 거래가 됐고 98 타입에 9억 5천이면 금액이 괜찮은데요? 볼까요?
네, 세샘마을 1단지 중흥 S클래스 에듀마크입니다. 네, 여기 98 타입. 네, 여기 98 타입 38평. 요 깨진 계약이 요거네요. 9억 5천. 요게 깨진 계약인데요. 그 이전에 보면 이미, 뭐 9억 1천. 2층이라서 8억 하나 나갔던 거 있었고, 10층이 9억 9천 5백. 그런데 3층이 9억 5천이면, 뭐, 나빠 보이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깰 것까지는 없었던 금액 같은데요. 네. 그리고 금액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죠. 그 이후에 9억 5천 거래 있었고, 9억 6천 거래 있었고, 계속 또 여기 또 신고가를 뭐, 경신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네요. 네. 2월에도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뭐 9억 한 7, 8천 이상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층이 저층만 아니면. 그래서 이 금액도 뭐 적절해 보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깨졌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세샘마을 5단지 59 타입이 7억 9천 거래된 게 깨진 게 있네요. 요거는 살짝 비싸 보이기는 합니다. 세샘마을 5단지는 아직 이 정도 금액은 안 나가거든요. 네, 세샘마을 5단지 59 타입 7억 9천 요거 찍힌 거는 얘는 이제 금액이 여기 맞아 보이지 않죠. 이전에 5억 7천, 9천5백 5억 6천에서 이제 6억대가 나와야 될 시점에 7억 9천이 찍힌 거. 요거, 신고할 때 어떤 착오가 있어서 잘못 신고해서 얘는 취소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보면 그 이후에는 또 정상적으로 금액 찾아서 가잖아요. 얘가 하나 이렇게 거래됐다고 남들이 막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보면 재밌는 게 여기 아무래도 뭔가 착오인 것 같아요. 5단지에 같은 날 12월 5일 날 똑같이 7억 9천으로 이 59 타입도 지금 거래 신고가 됐고 84 타입도 거래 신고가 됐거든요. 84 타입 거래 신고된 게 취소된 것도 같은 날 됐어요. 그래서 뭔가 얘를 쓸 걸 타입을 잘못 써서 신고가 한번 됐다가 일단 걔는 수정을 하고 얘를 다시 써서 깬 것 같아요. 그런데 84 타입의 7억 9천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네, 볼게요. 84 타입에 깨진 거 7억 9천 이거잖아요. 얘는 그 이전에 이미 8억 3천 올라가던 때라 7억 9천이면 금액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어떤 이유론가 여기는 깨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월에는 급하게 아마 파셔야 되는 매물 나왔던 것 같습니다. 7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분양가 여기 세샘마을 7단지 8단지는 지난 11월인가요? 지난 늦가을에 입주한 그 주상복합 힐스테이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분양가 정도 금액이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래들이 있었는데 얘는 취소가 된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겠죠. 네.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런 거래와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범지기 마을 4단지 84 타입 10월 5일 날 7억 2천 거래가 취소되었어요. 범지기 마을 9단지 84 타입이 7억. 뭐 요것도 금액 나쁘지 않죠? 뭐 적정한 금액이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취소가 됐어요. 뭐 금액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단위로는 보이지 않죠? 이게 12월 15일에 7억 찍히고 취소가 됐는데 자 보시면 1월 6일에 7억 5천 요 정도로 찍혔네요. 그 이전에 얼마였는가 또 한번 볼까요? 네, 범지기 마을 9단지 이쪽에 있는데요. 이 범지기 마을 9단지 아파트. 자, 요 거래가 깨진 거래 같습니다. 금액은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었어요. 뭐 6억 7천, 8천 하다가 이제 7억 올라온 거라 금액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서 올라온 것 같아요. 계속 신고가 찍혀가면서 그랬는데 깨졌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여기 해밀마을 2단지 84 타입이 9억 4천에 거래되고
거래가 취소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밀마을은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단지라서 아직 어떤 매매가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좀 단지가 오밀조밀 좀 새롭고 예뻐요. 그러면서 여기 84 타입들이 그 금액대에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었네요. 보면 해밀마을 1단지에서 9억 4천 거래된 게 있었고 8억 4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매매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8억 6천에 거래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9억 3천에 거래가 된 것이 있고, 어떤 좀 복층도 있고 돌출도 있고 뭐 상당히 좀 여러 타입이 있어서 그냥 똑같이 84라 하더라도 매력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해밀마을 2단지에서도 84가 뭐 5억 6천 거래된 것도 있는가 하면 지금 9억 4천 거래된 것이 있어서 아마 9억 4천 거래하신 분이 내가 너무 비싸게 샀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 행복도시 내에 있는 취소된 거래된 거 지금 다 살펴드렸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행복도시의 매매가를 올리기 위해서 거래 취소한 거래 같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미스터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